그날 밤 엄청나게 비가 내리고 오래전에 불이 꺼진 작은 시장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낡은 비옷을 등에 걸치고 야채를 나르는 늙은 여자가 진흙길을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녀의 다리는 무거웠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팔지 못한 야채가 남아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런 비오는 밤에는 모두가 집에 있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는 내일 밥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야채를 팔러 나가야만 합니다. 그녀는 시장 근처의 빈 공터를 지나가다가 쏟아지는 빗소리에 멈춰섰다. 그녀는 한밤중에 새끼 고양이가 울부짖는 듯한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계속 가려고 했지만 다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했습니다. 그것은 고양이가 아니라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늙은 여자는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며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떴다. 거기 누가 있나요? 그녀는 소리쳤지만 대답하는 소리는 빗소리뿐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무시할 수 없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은 미끄러운 진흙 속에서 미끄러졌고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으며 그녀는 가로등이 닿지 않는 은밀한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나무 아래에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고 바구니에는 얇고 젖은 천이 거칠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몸을 굽혀 천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두 개의 작고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소년과 소녀가 바구니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흐느끼며 울고 있었고 소녀는 힘이 빠져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늙은 여자는 깜짝 놀랐고 온 몸이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맙서사. 누가 두 아이를 이렇게 버릴까? 그녀는 외쳤다. 눈물이 무의식 중에 떨어져 비와 섞였다. 늙은 여자는 차가운 어린 소녀의 손을 만지려고 손을 내밀었다. 아니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재빨리 낡은 비옷을 벗어 두 아이를 그 안에 싸서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구니를 들어올리며 힘겹게 집으로 가져오려고 했다. 야채를 싣는 것은 무거웠지만 이제 두 아이를 뱃속에 품으니 그녀는 더 강해진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작은 집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허름한 판잣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허름한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불을 피우고 물 한 냄비를 끓여서 죽을 만들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계속 울었고 할머니를 바라보며 마치 애원하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노파는 속삭였다. 잘 지내. 울지 마.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힘없이 숨을 쉬었다. 그 늙은 여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슴에 손을 얹고 아주 약한 심장 박동을 느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릇에 남은 죽을 담아 작은 숟가락으로 소년에게 조금씩 먹였습니다. 노력해야 해. 포기하지 마. 신이 널 여기로 데려왔어. 널 떠나게 두지 않을 거야. 얼마 후 소년은 살짝 움직이더니 눈을 뜬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줄기 눈물이 늙은 여자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두 아이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녀의 외로운 삶의 마지막 빛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지 않았지만 작은 집 안에서는 난로의 불이 어두운 밤하늘에 희망의 빛처럼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비오는 밤 이후 늙은 여자의 작은 집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자아이 진혁과 여자아이 동해, 두 아이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에 차가운 집안이 환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는 책임은 그녀의 삶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그들을 친자식처럼 돌봐야 했습니다.
두 아기를 발견한 첫날, 그녀는 밤새도록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틈으로 첫 햇살이 비치자 그녀는 야채를 시장으로 가져갈 준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두 아이는 집에 혼자 남겨두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녀는 특별한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2개의 큰 등나무 바구니를 가져와서 부드럽고 마른 지프로 안을 뗀 다음 양쪽에 야채를 실은 짐을 든 아이 2명을 앉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녀는 그들을 천으로 덮어서 귀여운 얼굴만 드러냈습니다. 야채를 나르면서 그녀는 부드럽게 노래했다. 잘 자, 내 아이야. 나는 푸른 야채를 판다. 그녀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깨우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모든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는 태아와 아이의 무게를 모두 견뎌냈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가난한 노파가 두 아이를 보물처럼 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호기심에 그녀에게 어디서 이 2 예쁜 아이를 찾았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신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 나는 그들을 내 친혈육처럼 여긴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시장의 어떤 사람들은 이 늙은 여자가 동정심을 이용해 더 많은 구호품을 받아내려고 아이들을 납치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 그녀를 가리키며 잔인한 말을 속삭였다. 그녀는 뭔가 계략이 있을 거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남의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조심해. 이 아이는 납치될지도 몰라. 그 노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매일 밤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 말은 마치 그녀의 가슴을 찔러대는 칼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깊이 잠들어 있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자신도 늙어서 어떤 말이든 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녀는 가난했지만 진혁과 동해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모두 주었습니다. 손님이 야채를 살 때마다 그녀는 보통 그 돈을 써서 두 아이를 위해 분유나 케이크를 사곤 한다. 날씨가 춥고 비가 오기 때문에 그녀는 야채를 팔 수 없습니다. 내가 불운한 걸 탓할 수는 없지만 두 아이가 충분히 따뜻한지 걱정될 뿐이에요. 어느 날 동해는 고열이 나서 밤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노부인은 야채 판매를 급히 멈추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약값을 사기 위한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전당포로 맡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약국 앞에 서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돈이 없지만 제 손주를 구해주세요. 약국 직원은 허약한 노파를 바라보며 잠시 불쌍히 여기더니 해열제를 꺼내며 말했다. 집에 가져가서 약이 있으면 반납하세요. 그날 밤 할머니는 동해를 돌보기 위해 밤새도록 깨어 있었고 아이의 상태가 더 나빠질까봐 잠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동해가 깨어나 미소를 지으며 그의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잡았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아이를 데리고 야채를 나르는 노인 여성의 모습이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동정심을 갖고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종종 자신의 뼈를 몰래 주어 죽을 끓이곤 했다. 쌀 장수가 가끔 그녀에게 쌀을 더 주곤 했습니다. 그 시절 작은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녀는 그 웃음소리에 모든 힘든 일을 잊었다. 동해는 자주 웃고 눈도 밝다. 진혁은 조용하지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진혁은 작은 의자에 앉아 무거운 야채 짐을 지고 있는 할머니의 허리가 아픈 것을 보았습니다.
꼬마가 달려와서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커서 할머니와 함께 야채를 팔아드릴게요. 그러면 할머니가 더 이상 피곤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가슴에 눈물이 살짝 흘러내렸다. 이 두 아이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시장에 채소를 진열하고 있을 때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부 공무원이라고 말하며 두 아이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한 무리가 소리쳤다. 이 두 아이를 서류 없이 키웠어. 불법일 수도 있어. 설명해야지.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속삭였다. 내가 말했잖아. 그 여자가 뭔가 수상한 짓을 했을 거야. 오랫동안 그녀를 불쌍히 여겼어. 그 말을 들은 늙은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경찰 무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서류가 없지만 저는 이 두 아이를 죽음에서 구했습니다. 그들은 제 아이들이고 저는 평생 그들을 키웠습니다. 근처의 생선 장수가 그녀를 변호하며 말했다. 일할 때는 인도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녀가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알고 있죠. 잠시 긴장이 감돌았지만 경찰들은 이 문제를 크게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하고 병동으로 가서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껴안으며 한숨을 쉬었다. 동해가 물었다. 할머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녀는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아기야.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게 두지 않을 거야.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녀와 두 자녀 사이의 애착과 사랑은 그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해는 야채 가판대로 달려가며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국화 한 송이를 내밀며 말했다. 할머니, 이 꽃은 할머니께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셔요. 그녀는 손주를 껴안았고 감정에 질려 말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인생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사랑만 있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늙은 여자와 두 아이가 간단한 식사를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집안에 석유등이 깜빡거렸고 동해와 진혁의 웃음소리가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섞여 잘 자. 그녀의 삶은 힘들었지만 고통 없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어려움은 존재하지만 작은 집안에는 여전히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으며 빈곤 속에서도 밝은 빛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흐릅니다. 진혁과 동해라는 두 아이는 이제 4살이 됐습니다. 그 노파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 그들은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랐습니다. 어렵지만 사랑에 가득 찬 나날들이 그들을 진짜 가족처럼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야채를 나르는 늙은 여자의 모습과 양편의 순종적인 아이 2명을 태우고 있는 모습은 시장에서 익숙하고 감동적인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늙은 여자가 야채 바구니를 시장에 내놓았을 때 반짝이는 검은색 차 한 대가 시장 앞에 멈췄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권위 있는 모습의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은 엄숙해 보였지만 눈은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슬픈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점 사이를 걸으며 뭔가 중요한 것을 찾는 듯 눈을 휘둥그레뜨렸다. 그는 늙은 여자의 야채 가판대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녀 옆에 앉아있는 두 아이에게 시선이 멈췄다. 그는 잠시 멈췄고 이상한 느낌이 그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꼬마 진혁이의 눈빛과 꼬마 동해의 밝은 미소는 마치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을 주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그 눈과 얼굴이 4년 전에 실종된 쌍둥이 자녀의 축소상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 남자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는 진정하려고 노력하며 늙은 여자에게 다가가서 할머니, 이 두 아이가 할머니의 손주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노파는 차분한 시선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지만 그녀의 경계심을 숨길 수는 없었다. 아니요, 그들은 제 손주가 아닙니다. 그들은 4년 전 비 오는 밤에 제가 데려온 두 아이입니다. 저는 그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남자는 감정을 억누르듯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앉아서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그 늙은 여인은 머뭇거리다가 빈터에서 작은 바구니 안에 두 아이를 발견한 운명적인 밤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들려주었습니다. 나무 아래에 바구니와 얇은 담요 몇 장이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남자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한 듯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다. 아직도 그 바구니를 가지고 있나요?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것을 아직 집에 두고 있지만 이제는 낡고 낡았습니다. 그 남자는 시장을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괴로웠다. 그는 두 아이의 모습을 마음에서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가 말한 모든 세부 사항은 4년 전 그와 그의 아내의 쌍둥이 자녀가 실종된 사건과 일치해 보였다. 그날 밤 그의 가족은 파티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운전자가 통제력을 잃어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두 아이가 차에서 떨어졌습니다. 모든 인력과 수단을 동원해 수색했지만 그들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남자는 서둘러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혹시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아이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조사팀이 그 노부인의 집에 왔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바구니를 조사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만에 DNA 검사 결과가 다시 전송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진혁과 동해는 그 남자의 실종된 쌍둥이 아들이다. 경찰이 그 노인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늙은 손을 테이블 가장자리에 꽉 얹었다. 그녀는 지난 4년 동안 돌보아온 두 아이가 부유한 가정 출신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남자와 그의 아내는 두 아이를 보려고 늙은 여자의 집으로 서둘러 갔다. 여자는 진혁과 동해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달려가 두 사람을 꼭 껴안았다. 그녀는 목이 메며 말했다. 얘들아, 너희를 이렇게 괴롭혀서 미안해. 진혁과 동해는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노부인을 바라보더니 눈앞에서 울고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동해는 아이처럼 순수하게 할머니,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왜 울고 있어요? 라고 물었다. 그 노파는 눈물을 삼키고 몸을 굽혀 속삭였다. 내 아이야. 저들이 내 친부모야. 그녀의 말을 듣고 진혁과 동해는 모두 깜짝 놀랐다. 그들은 늙은 여자를 바라보더니 남자와 여자에게로 돌아섰다. 동해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진혁은 조용하기는 했지만 눈빛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다. 소년이 걸어가서 늙은 여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죠? 그 남자와 그의 아내는 목이 메었지만 그들은 두 아이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아, 우리가 너희의 친부모야. 우리는 너희를 수년간 찾아왔어. 이제 너희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어. 감정적인 대화는 노부인과 아이들의 친부모 모두를 감동시켜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 노파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그들을 계속 지켜낼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들을 내버려 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노파는 아이들의 친부모에게 이렇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아직 어립니다. 그들은 나에게 익숙해져 있으니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그 남자와 그의 아내는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두 아이가 시장에 가는데 익숙해지도록 매일 그 아이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진혁과 동해에게 그들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치려 노력했지만 영원히 그들을 지켜줄 수는 없었다. 너는 새로운 가족을 갖게 될 거야. 하지만 기억해,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요즘은 시장 전체가 이상한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부인을 동정했고 어떤 사람들은 진혁과 동해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노부인은 매일 밤 조용히 두 아이를 팔에 안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마치 함께한 모든 순간을 새기듯이요. 노부인은 진혁과 동해의 친부모를 태운 차가 두 아이를 데리고 천천히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입술에는 여전히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로도 그 늙은 여자는 끊임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가 혈육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4년 동안의 애착이 그녀 삶의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진혁과 동해가 옆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아이들이고 내가 영원히 키울 수는 없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들을 떠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진혁과 동해는 무언가를 느낀 듯 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점점 더 매달렸다. 동해는 매일 아침 시장으로 야채를 옮길 준비를 할 때마다 그녀를 꼭 껴안는다.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슬픈 눈빛으로 서 있었다. 소녀는 여러 번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느 날 제가 할머니와 함께 있지 않게 된다면 할머니는 슬퍼하실 건가요? 노부인은 비꼬는 듯이 웃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가 정말 그리울 거야?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아는 한나는 마음이 편해. 어느 날 오후, 진혁과 동해가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할머니 집 대문 바로 앞에 멈췄습니다. 부자와 그의 아내는 엄숙한 표정과 약간의 수줍음을 띠고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두 아이를 위한 크고 작은 선물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의 아내는 온화한 얼굴을 한 여성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어요. 이렇게 해야 해요. 그 늙은 여자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더니 그녀 뒤에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모두가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걸어가 진혁과 동해 앞에 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있었다. 진혁, 동해, 아이들이 그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수년간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동해는 울면서 할머니를 꼭 껴안고 흐느끼며 말했다. 아니요,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 소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제가 가면 할머니가 그리워하실까요? 그 노부인은 두 사람을 꼭 껴안았고 얼굴에 눈물이 빠르게 흘러내렸다. 물론 당신을 매우 그리워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친부모가 당신의 진짜 가족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더 잘 돌봐줄 거예요. 남자와 그의 아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이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늙은 여자가 두 아이에 대해 품고 있는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 여인이 다가와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구하고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노부인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녀의 이웃인 낯선 남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소리쳤다. 알았어요. 그녀가 이 두 아이를 이용해 키우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친부모가 나타났는데 당신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마치 늙은 여인의 가슴을 찌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그 여인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이웃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비오는 그 밤에 그들을 홀로 두고 싶지 않아서 키웠어요. 부자가 말을 꺼냈고 그의 목소리는 엄격했다. 조용히 하세요.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내 아이들을 구하고 키웠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두 아이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웃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그 노부인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동해는 갑자기 달려나와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할머니랑 같이 있을 거야. 라고 소리쳤다. 진혁 역시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쫓아갔다. 두 아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눈이 빨개진 채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친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자는 몸을 굽혀 설득하려 했다. 진혁아, 동해야, 우리가 내 부모님이야. 너를 정말 사랑해. 우리가 데려가 줄게요. 하지만 동해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요, 저는 당신만 알아요. 당신은 제 어머니이시거든요. 그 말을 들은 노파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아이들아, 나는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너희 친부모는 너희를 낳아준 사람들이야. 그들은 수년간 너희를 찾고 있었어. 너희는 그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내 말을 들어줘. 알았지? 그 부자 여인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늙은 여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목 졸라 말했다. 우리는 우리 아이를 당신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아요.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당신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돌볼 거예요. 그 늙은 여자는 그들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진혁과 동해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그들은 두 아이는 친부모와 함께 지내기로 했지만 할머니는 항상 가족의 할머니로서 환영받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혁과 동해가 차에 태워졌을 때 할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두 아이의 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동해는 눈물을 흘리며 창문을 통해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진혁은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지만 그의 슬픈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 노파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행복하세요. 차는 작은 비포장 도로를 따라 사라졌다. 텅 빈 집에서 노부인은 불 옆에 앉아 진혁과 동해가 남겨둔 작은 장난감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각 물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진혁과 동해가 떠난 후로 할머니의 작은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비좁은 침대뿐이었다. 이른 아침, 동해의 지저귀거리는 목소리가 그녀를 부르는 대신 진혁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그녀에게 아침을 먹으라고 일깨워주는 대신 이제는 문틈으로 바람이 휘파람을 불며 지나가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매번 야채를 시장에 가져가곤 했고
비어있는 등나무 바구니 2개를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곤 했다.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에게 나이가 많아서 야채 장사를 그만두고 은퇴하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그저 슬픈 듯이 웃을 뿐이었다. 저는 아직 살아야 해요. 아직 2 아이를 덜 그리워하기 위해 뭔가 해야 해요. 그녀는 강한 척 노력했지만 누구나 그녀의 얼굴에 깊이 새겨진 슬픔을 볼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익숙한 시장 모퉁이에 야채 값 한 대를 차렸을 때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큰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깨끗한 야채가 가득 담긴 큰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 다가와 그녀에게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부인, 이건 농부들이 깨끗한 야채를 판매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당신의 아들 진혁이 야채 바구니를 여기 가져와서 판매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노부인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진혁. 어떤 진혁이요? 그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4년 동안 키운 진혁이라는 소녀는 우리 회사 사장님의 아들이다. 그는 종종 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다. 그 말에 노파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주에 깊게 포장된 깨끗한 야채 바구니를 바라보았다. 각 패키지에는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엄마, 진혁과 동해의 할머니에게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가 야채 값 한 대를 청소하고 있을 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문 바로 앞에 멈췄습니다. 시장 앞에서 차 문이 열렸습니다. 진혁과 동해는 뛰어내려 그녀를 향해 재빨리 달려갔다. 동해는 할머니 품으로 달려가 목을 꼭 껴안고 울부짖었다.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할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진혁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꼭 껴안았지만 그의 눈물 어린 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 늙은 여자는 2 아이를 꼭 껴안으며 몸을 떨었고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졌다. 진혁, 동해, 괜찮아. 나 보고 싶어. 동해는 흐느끼며 말했다. 너무 보고 싶어. 매일 밤 꿈에서 널 봐요. 남자와 그의 아내는 감정이 가득한 눈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 여인은 늙은 여자의 손을 잡고 목이 메어졌다. 당신이 손주들을 너무 그리워하는 걸 알고 있어서 오늘 온 가족이 당신을 데려와서 우리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진혁이와 동해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처음에 그 늙은 여자는 주저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 가족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진혁과 동해의 애원하는 눈빛과 2 아이의 친부모의 진심을 보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녀는 큰 빌라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호사스러움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녀의 2 자녀와 가까워지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들과 놀았고 그들이 함께 극복해온 힘든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진혁과 동해의 부모님 역시 그녀를 친인척처럼 대했다. 그들은 그녀를 위해 꽃으로 가득한 정원이 보이는 작은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 자녀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교육과 사랑도 당신에게 빚졌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2번째 어머니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진혁과 동해의 친부모는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특별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던 시장에 깨끗한 야채 가게를 열었는데 그녀가 지난 5년간 2 아이를 키우며 운영했던 야채 카트를 기억하고자 진혁동에 야채 카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매장 오픈 당일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게 한가운데에 진혁과 동해 옆에 서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진혁과 동해 역시
그녀를 기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그녀에게 항상 감사할 거야. 이 이야기의 끝은 할머니가 현관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정원에서 놀고 있는 진혁과 동해를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난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고 더 이상 힘든 나날의 괴로움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두 아이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일시적인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연민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낯선 사람을 하나로 묶는데 혈연이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차이점을 극복하고 기적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희생과 친절이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